자, 반갑습니다. 예, 9주간 상가 중개 실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최원철입니다. 저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 그때 뵀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초면인가 보죠? 저도 콘서트 때 뵀습니까? 그렇군요. 저 다 중개사님이시죠? 선생님은 아니시고요. 그러면 더 중개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중개사님이신가요? 맞나요? 이쪽도 중개사님이신가요? 선생님 아니시고, 예, 그 젊으신 분들은 네, 맞아요. 어느 쪽에서 하십니까? 지역이? 역삼동. 오래되셨나요? 그래요. 이제 거의 대부분 중개사님이니까 사실 우리가 중개를 할 때, 저도 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3명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저도 이제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개 쪽도 공인중개사 3명이 있는데 나름 잘하는 친구들이 같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저는 중개사는 아닙니다. 근데 웬만한 중개사님들 이상으로 이쪽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감히 책을 쓰고 감히 강의를 합니다. 뭐 강의를 한 지는 2002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정말 의외입니다. 콘서트 때 재밌었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투자 강의였죠. 네, 그러니까 약간 투자 쪽이었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중개를 하는데 주거용 부동산도 하고 토지도 하고 그다음에 상가도 중개를 해야 되고 오피스텔도 중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중개사님이 이 상가 부분은 따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기는 하는데 사실 조금 답답할 때가 있고 뭔가 자신감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 9주 들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신감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잡히고 원만한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도 충분히 상가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점은 극복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고 브리핑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은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오늘 뭐 오픈 강의 형태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오래간만입니다. 오픈 강의로 시작하는 거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상가 중개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할 텐데 그럼 상가 중개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상가를 갖다가 매매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상가를 갖다가 임대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얘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현재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 아시죠? 별내 신도시, 그 다음에 밑에 동탄 2기, 그리고 그 밑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고덕 신도시.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도시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같은 걸 하게 되면 또 그 재개발 구역에서도 역시 상가를 갖다 새로 공급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 새로 상가를 공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임대입니까? 아니죠. 일반 매매입니까? 아니면 분양입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그래서 우리는 상가 분양도 우리 중개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여를 해야 됩니까? 관여 안 해야 됩니까? 관여해야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수수료가 세죠. 다 아시는 MGM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가 괜찮죠. 아닌가? 조금만 리액션 해주세요. 원래 스타일이. 뭔지 아시죠? MGM 수수료 그냥 원래는 이제 분양 대행사가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갖다 고객들한테 투자 권유를 해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시행사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야. 그게 이제 뭐 5%나 4%나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중개사님이 고객을 붙여서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행사에서 그 분양 대행사에서 2%나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물건은 1%나 1.5%나 경우에 따라서 좀 안 좋은 물건은 3% 4% 분양 대행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분양 대행 수수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중개보수 법정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마곡 같은 경우는 1층이 10억짜리 상가가 굉장히 많거든.
위례도 마찬가지였고 위례 그 우남역 쪽도 역시 1층 상가 분양가가 10억짜리 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2%면 얼마예요? 2천. 뭐 60 내지 말고 한 달에 하나씩만 하면? 아니 이제 예를 든다면 아니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 MGM 받아갖고 그 수수료에서 돈을 버신 중개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 세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바나트룸이라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MGM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막 전국 얘기를 막 할 텐데 뭐 듣다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잘난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초면에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지는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강의를 조금 오래 듣다 보면 거기도 어바나트룸이라고 아마 그 대전하고 그 충청권에서 대전, 공주, 조치원, 세종신도시에서 세종신도시 어바나트룸이라는 상가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청약이 들어갔었는데 상가가 청약이 요새 유행이거든요. 거기는 최고의 상권이 될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동안 강의를 들었거나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그걸 분양을 받아라. 단 분양을 받는데 함부로 받지 말고 요 동선상으로만 받아야 되고 요쪽으로만 받아라. 이렇게 사실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왜 어바나트룸이 그렇게 될 수 없냐면 거기가 이제 그 설계 공모란 걸 했어요. 오늘 첫날 첫 시간이잖아. 그죠? 법 얘기는 좀 이따 해도 되잖아. 그죠? 그 설계 공모가 뭐냐면 세종신도시에서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상호 명지를 취득할 대상자들한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짓겠다를 제출을 하게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당선된 시행사들만 그 토지를 산 거예요. 세종건설청에서.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기가 막혀요, 건물들이. 그래서 그 필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P1, P2, P3, P4, P5 이렇게 5개의 라인인데 나중에 완성되면 기가 막힌 건물 5동이 가운데 스트리트 형태로 해갖고 쫙 만들어지면 대전이나 세종시 전체 젊은 사람들이나 뭐 가족 단위나 어떤 쇼핑 같은 거 할 때 글로 다 몰릴 수밖에 없어. 일산의 라페스타 아시죠? 예. 라페스타 가운데 보행자 도로 있잖아. 그죠? 거기가 그래도 일산에서 가장 상권이 어떻든 활성화된 곳이죠. 맞나요? 송도에 가면 커넬워크라고 있는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도 어떻든 그 가운데 통로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좀만 또랑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몰리는 곳이잖아. 어떻든 그거보다 훨씬 좋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건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설계적으로 당선된 그 모형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투자할 만한 상가가 있으면 분양받을 만한 상가가 있으면 우리가 좀 상가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뭘 받아야 돼? 예, 이걸 받아야 되겠지. 이게 단위가 세죠. 맞습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썩은 상가 하면 돼 안 돼? 권유를 해서 나는 MGM을 갖다가 1,000만 원에 500만 원 받았는데 그 상가가 준공되고 소유권 등기가 넘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1년이나 2년이나 3년 동안 계속 공실되는 상가를 투자 권유를 하면 돼 안 돼? 큰일 나지. 돈에는 욕심이 나겠지만 그럼 그건 뭘 볼 줄 알아야 돼? 상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초기에 짓는 신축하는 상가를 갖다가 분양 권유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볼 줄 알아야 돼? 상권이라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물론 교대역 상권, 뭐 강남역 상권, 역삼동 상권, 뭐 저기 건대입구 상권 이런 데는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됐어 안 됐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라인이 A급 라인이고 어디가 B급 라인이고 C급 라인이고 그냥 현재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바닥 권리금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신축되는 상가들은 그렇게 알 수. 그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상가 매매 관여됩니까 안 됩니까? 상가 중개 관계돼 안 돼?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좀 우리 저하고 연배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저 30대신가 20대신가요? 그럼 저보다 많은데? 진짜예요? 와, 굉장히 동안이에요. 저는 노안이거든요. 저는 39세예요. 기억나십니까? 예. 부동산 콘서트 때도 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9세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언제였지? 어쨌든 제 공식적인 나이는 39세입니다. 200명인가 그때 300명 강의 들었잖아. 그 건대에서 했었나요? 예, 거기서 했는데 200명, 300명 앞에서도 제가 39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완성된 상가가 있는데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들 소유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경우에 따라서 이거 팔아달라고 의뢰할 수 있죠. 그러면 걔는 뭡니까? 상가 매매. 그럼 여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매매 계약 청사시키면 뭘 받습니까? 여기는
예, 수수료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용어가 바뀌었죠. 중개보수를 받는 거죠. 뭐 아직도 우리가 수수료라고는 입에 배어 있는데 이것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예. 단 이것도 좋은 상가를 해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임대 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제가 용어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신규 임대, 그다음에 승계 임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신규 임대는 뭐냐면 최초에 분양된 상가 있지. 처음에 공실이지. 그러면 위례신도시나 마곡지구나 이런 데 다 어떻게 해야 돼? 미사 강변이라든지 다 신규로 인체인을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시행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분양대행사도 하지만 우리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신규 임대를 맞춰주면 뭘 받아? 중개? 보수 받겠지. 0.9% 이내. 맞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러면 신규 임대 어떤 경우? 공실 상가에다 어떤 업종을 집어넣는 경우, 임차인 집어넣는 경우, 또 하나를 뭘 신규 임대라고 할 거냐면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업종 변경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 현재 여기에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음식점이 있었다, 일반 음식점이 있었다 가정을 하는데 거기가 상권이 더 좋아졌어. 상권이 좋아져서 뭘로 바뀌었냐면 소위 말하는 선매품 판매 업종으로 업종 변경이 되는 거야. 아니면 휴게음식점, 커피 전문점으로 업종이 변경되는 거야. 말이 빨라 안 빨라? 관계없죠? 예, 발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잘 들어갑니다. 예. 빨리빨리 하는 게 좋잖아. 예.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한다는 것은 현재 있던 업종이 나가고 더 좋은 업종이 들어오거나 현재 있던 업종이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고 더 나쁜 업종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그거 갖다가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한다? 신규 임대 중개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계속. 예. 그 다음 승계 임대는 뭡니까? 업종 변경 없이 내가 PC방을 하고 있어, 노래방을 하고 있어, 1층에 떡볶이집, 뭐 고봉민 김밥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나 이거 권리금 5천에 팔아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걔는 그 업종 그대로 양수인이 승계받는 거잖아. 권리금 주고. 맞습니까? 그러면 걔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기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맞습니까? 이 네 가지가 상가에 있죠. 맞아 안 맞아? 이거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없으니까 왔지. 없으니까 왔지. 자신만만하면 굳이 이 강의 돈 내고 시간 내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못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실제로 현재 공인중개사 현업에 계신 우리 중개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실력을 굉장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적어. 거의 없어. 제가 이 강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말 없어.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자신 있고 다가구도 자신 있고 원룸도 자신 있고 오피스텔도 나름대로 많이 해서 경험치가 있고 상가주택도 몇 개 팔아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보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실력을 갖고 기준을 갖고 고객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중개사고 상가 중개를 할 때 사고가 발생한 걸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단 말이야. 물론 주부구식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 역삼동이나 강남 쪽 가면은 실제로 상가 전문 중개법인들 많잖아. 사실 거기에 나름대로 선수라고 분들 꽤 있어. 맞죠? 뭐 그거 법인 같은 데 보면 20명, 30명씩인데 꽤 있잖아요. 상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계신데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력을 갖고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 그것도 그 안에서 잘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근데 그 안에서 안 가르쳐줘. 자기만의 노하우라 생각하고 전달을 잘 안 해줘요. 자, 그러면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근데 누구한테 배워야 돼? 실력 있는 강사한테 배워야 돼? 실력 없는 강사한테 배워야 돼? 아니,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 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력 있는 강사한테 배워야 돼? 실력 없는 강사한테 배워야 돼? 있는 강사한테 배워야지.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섰겠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겠지. 그건 들어보면 알아요, 강의를. 하여튼 어쨌든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데 이제 교재가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9주짜리에 대해서 마지막 한 주는 마지막 3시간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오늘 낮에 잠깐 강의를 했던 건데 참고입니다. 참고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도죠. 그죠? 그럼 여기 상가들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상가가 상권이 좋다 나쁘다, 이 상가를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이 상가를 분양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사실 오늘 낮에 강의한 거거든. 지도만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이 뒤에는 위례 신도시야. 제가 대한민국에 이런 신도시들 있잖아요. 38개 이 지도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1600만 원 주고. 그 38군데는 제가 거의 5년에서 한 6년 정도 거의 1년에 한 2번 정도 주기적으로 답사를 다닌 곳들이에요.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이것만 놓고 위례 신도시에 여기는 상하리 상고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분양가는 평당 얼마다. 그러면 임대수익이 얼마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요일하니까 임대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트램이 앞으로 만들어질 텐데 어쩌다 저쩌다 이런 강의를 사실 한다고. 그 마지막 주에 딱 찍어서 한 2군데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MGM을 받기 위한 상가 분양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공급되고 있는 거.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고도신도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은 땅, 마지막 개발지역, 신도시급으로. 삼성전자가 이전하는데 경기도 평택이잖아.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향후에 여러분들 그 투자자들이 여러분 고객들 중에서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 없어? 있으면 좋은 거를 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래 가치가 있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위례나 마곡은 어느 정도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사실. 이제 임대 맞추는 단계거든, 거기가. 그 다음에 미사 강변도 어느 정도 끝났지? 동탄 2기가 저 남쪽으로 지금 아직 남아있거든. 그 다음에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가 아직 분양을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 있지? 지금 다 인근이잖아. 서울 거만 해? 잘 안 될걸? 서울 거만 해서는 한계가 있을걸?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강의를 하고 얘가 어느 정도 조금 정리는 마지막 주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강의는 이거 위주로 합니다. 이 책도 이거 위주로 쓴 겁니다. 이거 위주로 하는데 승계나 신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정리를 해야 되냐면 얘를 정리를 해야 돼. 얘가 되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와. 실질적으로 얘는 여기 신규 임대를 할 때 이게 뭘 체크를 해야 되고 뭘 점검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뭐가 문제 있고 이걸 우리가 정리가 되면 그러면 승계 임대 권리금 작업은 뭐만 잘하면 주둥아리만 잘 까면 돼.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실제 소위 말하는 인수인계, 비품, 물품 이거 체크 잘하고 사진 잘 찍고 특약 잘 달고. 근데 기본적으로 권리금 승계할 때 특약은 이미 거의 정형화돼 있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마곡이나 위례나 이런 동탄 2기 같은데 신축 분양되는 상가에 최초로 어떤 업종을 집어넣을 때 또는 이 서울에서도 그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데서 어떻게 신축 상가가 생길 거 아니야? 난 분양된 상가. 거기 최초의 어떤 업종을 집어넣을 때 뭘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걸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8주 동안은 이걸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얘를 포커스로 맞추고 그다음에 한 주는 마지막 주는 원래는 없던 건데 그전에 없던 건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얘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강의 한 2시간 하고 지도 한 2개 정도 이걸 다 여러분 나눠드려요. 아니 한 지역을 한 100장씩 찍어놨거든. 그래서 나눠드리고 지도를 놓고 이렇게 한번 같이 분석하는 능력, 상권 미리 예측하는 능력 있잖아. 그럼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구직 끝나고 나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신감은 반드시 생겨요. 중요한 건 자신감이잖아. 그래야 브리핑이 되잖아. 맞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거용만 오래 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대 상가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아파트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떤 손님이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중개하신 분이 책상에 앉아있다가 어서 오세요 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봐야 되겠지. 그래 그 사람이 점포 좀 보러 왔는데요.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그런 경우 발생해.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뭘 질문해야 돼? 우리 중개하는 입장에서 중개사님이 뭐 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쪽에서 PC방 자리를 알아보는데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는 중개사님이 정말 많아. PC방 할 자리를 알아본다고? 그럼 뭘 내가 체크를 해야 되지? 거기서부터. 하여튼 그걸 정리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제 나이는 몇 살? 39세. 내년에 만나면.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서. 자, 교재 책으로 갑시다. 처음부터 안 하고 우리가 먼저 필요한 책이 없으시면 책만이라도 사세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상가 중개 실무라는 형태로 해서 쓴 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상가 중개 실무라는 주제를 갖고 쓴 책은 대한민국에 얘밖에 없어요. 두껍죠? 예, 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뭐 이 강의를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이 책이 있으면 참고는 가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도인가 아니요 2013년도인가 언제가 최초로요 일세를 찍은 건데 우리 현재 공인중개사님들이 약 10만 명 정도
있다 그러죠. 그 인터넷 보면. 근데 10,000권이 넘게 팔렸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디를 다니다가 뭐 답사나 뭔가를 위해서 사무실 들어가서 책꽂이를 쑥 훑어보면 이 책에 꽂혀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뭐 나중에 결제를 듣는 건 처음 문제고, 책은 하면 나중에 가서 부가세 같은 거 할 때 사업포괄양수 뭐 이런 거 할 때 도움은 되는 책이에요. 근데 가격이 비싸 안 비싸? 내가 정한 가격이야. 왜? 대한민국에 몇 권 있다? 이거밖에 없거든. 맨 처음에 이 출판사 매경출판사에서, 이 매경출판사가 이 부동산 쪽으로는 5대 메이저급 출판사거든요. 5군데인데 거기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그럼 비싸도 필요하면 산다. 물론 출판사 쪽에서 비쌀수록 거긴 좋은 거죠. 많이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겨서 45,000원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순서부터 제가 강의를 지금부터 쭉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나중에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메일로 정리된 자료를 또 따로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일단 페이지를 어디를 피냐면 119페이지입니다. 혹시 27회 합격생이 있습니까? 27회 합격하신 분? 어머나, 정말 새내기시네요. 죄송합니다. 편을 그렇게 해서. 그럼 아직 개업 안 하셔? 작업 중입니다. 아, 사무실 어디 뭐 이런 거? 아까 위례. 위례. 혹시 운암역 쪽에 가십니까? 아니 중앙. 중앙역 쪽으로. 운암역은 웬만하면 거기 상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제가 거기 막 떠들었는데, 강의할 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가 강의할 때 그 운암역 앞에는 상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거기는 함부로 투자하는 거 아니다. 거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엄청나게 강조했었어요. 나중에 초토화됩니다.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지도 놓고, 여기 위례 있잖아. 지도 놓고 거기서 이제 개업을 하신다니까 어디 건 해야 되고 어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개인 교습 한 30분 해드릴 겁니다. 자, 이게 상가에서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게 있습니다. 상가에서 어떻게 망하냐면, 이렇게 27에 합격하신 분이 창업을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됐잖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상가 투자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 찾아와. 정년퇴임을 하고 한 회사에서 30년 근무하시고 정년퇴임해서 현금 한 3억, 5억 퇴직금 받은 것 같고, 이제 한 200만 원, 300만 원 뭐 월세 수입을 위해서 처음으로 두 분이 만난 거야. 누가 만난 거야? 초짜와 상가 초짜가 만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 투자한 거야, 그거. 맞아, 안 맞아? 거기에 이제 그래도 임대가 맞춰졌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프랜차이즈 꼬드김에 넘어갔고 최초로 창업하시는 분이지. 정년퇴임해서. 이거 3박자 맞으면 있잖아. 완벽하게 망해. 그 상가. 그럴 수 있어, 없어?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굉장히 많아. 하여튼 합격했으니까 창업을 해야 되지. 맞잖아. 그리고 정년퇴임했으니까 월세 수입을 가든지 아니면 뭔가 장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가 투자 처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급한 측에서 말 갖고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투자를 해. 그리고 정년퇴임해서 장사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지. 맞죠? 전 재산 갖고. 근데 그게 개인이 그동안 뭐 음식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PC방을 해본 노래방 장사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결론적으로 가는 데가 어디야? 프랜차이즈 업종들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가맹비 내고 뭐 내고 해갖고, 그래서 해주는 대로 인테리어 그대로 똑같이 해갖고 하는 거야. 환상이야. 하여튼 그렇게 세 사람 만나면. 자, 그래서 119페이지 갑니다. 일단 건축법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공중에서 공부할 때 건축법 다 배웠는데 거기에 나온 거 하나도 없는 내용만 합니다. 예, 여러분이 건축법 배운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일단 거기는 읽어보면 119페이지를 읽어보시면 되고 넘깁니다. 120페이지 용도 변경이라는 거 밑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미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했어 안 했어? 했죠. 페이지 123페이지 넘기십니다. 거기 123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상 분류해서 뭐가 있습니까? 시설군하고 무슨 군이 있어? 이거 공부할 때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나왔죠. 그래서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배웠죠? 그 다음에 상위에서 하위로 갈 때는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같은 시설군은 기재 변경을 한다. 여기까지 배웠지? 네, 거기까지 배웠어. 얘하고 상가중개하고는 거기까지 배우면 상가중개를 못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거야. 일단 여기 용도군이라고 되어 있죠? 있나요? 네, 그래서 7군에 가면 근린생활시설에서 1종 근생, 그 다음에 2종 근생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29개란 말이야. 이 용도군이. 지금부터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용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무슨 용도? 법률상 용어입니다.
자, 주용도라고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자, 모든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 없어? 있어.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그건 무슨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이지. 그럼 뭐 건축물 대장에는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게 만약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 기재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 건물의 무슨 용도야? 얘가 주 용도야. 여기에 이 일종 근생인 그 건물 거기에 만약에 커피 전문점이 들어간다. 임대가 맞춰서 들어간다. 그러면 가로 열고 휴게 음식점이라고 기재가 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주 용도고 건축물의 주된 용도고 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야. 이 주 용도와 여기 21개 배운 주 용도와 여기 들어가는 세부 용도, 즉 세부 용도는 뭐냐면 업종이야. 우리가 임대 맞추는 신규로 임대 맞추는 업종이 있지. 이게 맞아야지 돼. 이미 건축물 대장에는 주 용도와 우리가 어떤 임차인, 어떤 장사하실 분을 소개시켜서 그 업종을 거기다가 장사를 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전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 업종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주 용도하고 어떻게 돼?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용도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지금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먼저 우리가 정리가 일단 오늘하고 오늘 3시간하고 다음 주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이 주용도와 세부 용도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단계는 올라가. 갑자기. 자, 우리는 신규 임대 강의를 한다 그랬죠. 공실상가에 집어넣는 거 강의한다 그랬잖아. 왜? 그 물건이 훨씬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보통 우리가 이제 매물이 많은 것 쪽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게 훨씬 많으니까. 위례는 당연히 신규 임대 많겠죠. 예. 그걸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미 건물은 만들어져, 짓고 아니면 짓고 있더라도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대장상,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용도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 그럼 거기에 향후에 어떤 업종을 집어넣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안 맞으면 용도? 근데 우리 스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 없어?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용도 변경해야 되는구나라고까지 판단해서 임대인한테 사장님 이러이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용도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공인중개사는 거기까지 실력이 없다. 배운 적이 어디로 가? 건축사나 설계사한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집어넣는 거고 그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중개하시면 안 되는 거야. 계약서 썼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고 못 들어가? 이게 사고야. 그럼 지금 주 용도는 이미 배웠잖아. 뭘 안 배웠어? 세부 용도를 안 배운 거야. 그래서 지금 세부 용도를 강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세부 용도는 129가지예요. 그러면 이 세부 용도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냐면 법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이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나오는데 요걸 이 책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부 용도는 어디 있다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강의를 합니다. 일단 강의 시작이 뭔지는 이해되셨죠? 예, 주용도와 세부용도 그걸 정의하는 겁니다. 주용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용어들이고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124페이지 필요 없고요. 125페이지도 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할 내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정리를 완전히 하려면 말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말속도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현업에 필요한 것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 공부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축제빈도에 맞춰서 강사님들 강의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진짜 현장에서 필요하고 뭐 그냥 쓸데없는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책에는 있잖아. 그죠? 쓸데없는 내용인데 책에 넘겨들 게 꽤 있거든. 그럼 왜 넣었어? 그렇죠. 35,000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야 그건. 딩동댕.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28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 용도별 업종 분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식품 적객업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 128페이지부터 어디까지 165페이지까지를 훌쩍 뜁니다. 훌쩍. 뛰는 이유는 뭐냐면 166페이지부터 강의를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중간에 요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강의하는 거야. 됐나요? 강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진짜 실제 강의는 몇 페이지부터 한다? 166페이지부터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자, 거기 166페이지를 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갔다 오실래요? 아니 이게 자 그러면 먼저 5분간 쉬고 이제 설레발을 쳤으니까 5분간 쉬고 진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